2011년 5월 1일 경상북도 문경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지. 57살 김씨라는 사람인데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속옷 차림으로 십자가에 양손 양발이 못에 박혀 죽은 채 발견된 거야. 이게 한눈에 봐도 예수의 사망과 비슷해 보이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단순히 흉내만 낸 정도가 아니야. 오른쪽 배에 예수가 로마 병사인 롱기누스에게 찔린 성은까지 재현해놨어. 이런 장면을 본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란 말이야. 해외 뉴스에도 이 사건이 나올 정도였거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타살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는 거지. 자기 혼자 이 모든 걸 다 해낸 거래. 가시관 쓰고 배 찌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어떻게 자기 혼자 양손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냐는 거야. 심지어 손발에 난 구멍은 옆에 있던 드릴로 뚫은 거래.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아? 제정신인 상태로 이런 방식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지. 그 전에 궁금한 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죽어야 했냐는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방법이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타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조사 결과는 정말 스스로 가능하대. 자기 손발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밧줄로 묶어서 못에 끼우는 게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십자가 옆에 걸어둔 거울을 봐가면서 상황을 연출해냈다는 거야. 예전에 그알 리뷰로 본 적이 있는 사건이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 영상 보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하지만 타살이든 자살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왜 이런 사망이 필요했냐는 거지. 보통 범죄 사건에서 인과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거의 이유가 하나였거든. 종교에 관련된 경우야. 그래야 모든 게 설명될 때가 많았어. 이 사건도 그알 취재 결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종교에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파악이 됐었는데, 종교라는 게 사람 정서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야. 근데 반대로 정말 납득하기 힘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 양날의 칼이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사건 같지는 않아.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죽은 사람이 어린 애야, 초등학생. 문경 십자가처럼 사건은 해결됐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들어봐도. 개인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준비한 사건이거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고. 여기가 일본 도쿄에 있는 타카하타라는 산인데 여기서 2015년 10월 25일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죽은 채 발견된 거야. 미성년자 사건은 신원 보장을 해주는 편이잖아. 그래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 미제 사건일 때 보통 그렇지. 가족이 요청하는 거야. 사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건 이 사건은 해결됐다는 이야기잖아. 서류상은 그래. 근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부모가 일단 경찰이 내린 결론에 동의하지 못했어. 그러면 기자들도 많이 찾아올 테니까 유가족에게 언론을 통해 부모가 공개할 수도 있는 건데 부모가 또 이것도 원치 않는데 이상한 반응이지. 자식이 죽은 사건에서 경찰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해결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범인이 부모인가 싶기도 하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사건 종류에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사건이길래 이러냐? 경찰은 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래. 여기부터 이상하지? 초4야. 10살이란 말이야. 10살인 애가 혼자 목숨을 끊은 것도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희귀한 일이잖아. 그것도 산까지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매 죽은 거래. 부모가 이걸 왜 인정하지 않냐면 너무 특이한 상황인 것도 그렇지만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애가 평상시 하던 대로 놀러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당일 밤에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고 다음날 바로 경찰 수색 들어갔다가 밤 8시쯤 이 산에서 발견을 한 거지. 발견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야. 그렇게 경사가 크지 않은 산 중턱에서 애가 나무에 비닐끈을 걸고 옷은 다 벗어서 옆에 내려두고 목을 매서 하늘을 본 채 죽어 있었대. 이게 진짜 10살짜리 애가 한 일이 맞는지 한 가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부검해보니까 질식사야. 사망 원인이 타살 같지는 않은데 정작 애 손발은 느슨하지만 결박이 돼 있었어. 문경 십자가 보는 것 같잖아.
매듭 수준도 스스로 탈출이 가능해 보일 정도의 애들이 할 법한 모양이었고 현장에 다른 사람 DNA도 없었대. 그럼 정황상 다 스스로 가능한 상황이야. 근데 10살짜리 애가 이래놨으니까 우리가 믿기 힘든 거지. 자, 그러면은 반대로 타살의 정황은 조금도 없는 거냐? 범인이 따로 있는 거면 그럴 만한 사람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 애 학교가 일단 좀 특이한데 일본의 비영리 법인 회사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다녔어. 오스트리아 사람인 루돌프 슈타이너 들어봤지? 인지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인데 인지학이 쉽게 정신과학의 일종이야. 내면의 초감각을 깨워서 사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거래. 사이비 같이 들리지만 이게 정식 학문으로 인정이 돼 있고 연구 중이야 지금도. 이게 1900년 초기에 나온 주장이거든. 주군에 다니던 학교가 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을 교칙으로 하는 곳이었어. 틀에 박힌 교육을 하지 말자는 거지 학교가. 그래서 이 학교는 책이랑 시간표가 없고 시험도 안 봐. 공부 자체를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개념인데 말은 좋지만 사실 이거 자식을 이런 데 보내고 싶은 부모가 많지 않을 거 아니야. 불안하잖아 남들이랑 다른 교육 받는 게. 그래서 이 학교는 학년별로 학생 수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숫자가 적지. 그러면은 학폭도 거의 없는 거야. 특이한 학교에서 교육 받으니까 애가 확실히 생각이나 행동도 남다르긴 했대. 죽은 애가 2015년에 10살인데 인터넷 게임 TV를 거의 안 했다는 거야.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노는 장소도 일반적이지 않아. 무슨 80년대 애들처럼 주로 산에 올라가서 놀았대. 2015년에. 그 산이 바로 시신으로 발견된 여기였던 거야. 항상 친구들 만나서 가던 데인데 이날은 혼자였다는 거지. 사건이 일요일에 일어났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고 얘는 전날 만난 사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지. 친구들이 이렇게 했겠냐 설마? 10살짜리가 무슨 원한을 산다고 이런 일을 당해. 누가 전문 킬러를 고용해 암살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믿기 힘든데 이거는 타살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꾸 이게 걸려. 10살짜리 애가 혼자 산 올라가서 옷 홀딱 벗고 목매 죽는다고? 이거는 너무 희한한 정황이잖아. 그래서 경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요소는 없지만 너무 쉽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라 경찰이 자살로 종결한 건데. 자,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면은 손발이 묶여 있지만 혼자 탈출할 정도의 느슨한 매듭이었고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몸에 저항 흔적이 없는 점, 현장에 죽은 애 발자국만 있고 다른 사람의 DNA가 전혀 없는 점 때문이라는 건데 정리하자면 누군가의 개입 흔적이 없고 충분히 혼자 가능해 보이는 사망 과정이라는 거지. 근데 진짜 계속 같은 말 할 수밖에 없어. 이걸 믿어야 돼? 내가 너무 경찰 불신이야 이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사실일 수도 있어. 그래도 경찰은 이거 지금 너무 쉽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성인이 이렇게 죽은 거면 나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해. 10살이니까 너무 믿기 힘들어. 학교 친구들과 무슨 관계가 있진 않았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의외로 비밀이 잘 단속되는 경우들이 많았어. 얘가 다닌 대안학교도 사람 수가 적으니까 애들 몇 명이나 교사들이 입을 맞춘다면 어느 정도 사건을 숨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 학교 이야기를 더 해볼 건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이 학교는 학년이 올라갈 때도 반이 바뀌지 않는데 심지어 무학년제야. 먼저 들어온 형 누나랑 같은 교실을 쓴다는 거지. 전학 가거나 그만두지 않으면은 초중고 12년을 계속 같이 다닌다는 거야, 한 반에서. 이러면은 집단 따돌림의 가능성이 생기긴 해. 먼저 들어온 선배, 형 누나들 한 고등학생 정도 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죽은 초등학생을 괴롭혔을 때 지능 격차가 크잖아. 김전일에 나올 법한 트릭을 써가면서 사건을 숨긴 건 아니겠지만 대안학교니까 일어날 법한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나이가 좀 있는 형 누나들이 애 데리고 다니면서 장난치다가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고 애도 이게 괴롭히는 건지 모르고 같이 노는 걸로 생각해서 받아주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야 저항은이 없고 스스로 옷을 벗는 이상한 상황들이 설명이 된단 말이야. 일본에서도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지. 그래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폭 조사를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대. 하나마나한 소리지 뭐. 있으면 있다고 할 거야.
이러니까 이유 불명이지만 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 중요한 점은 애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부분인데 학폭으로 죽은 사건이 아니라면 왜 굳이 옷을 벗어놓고 목을 매야 했냐는 거야. 여기에 일본에서 실제로 나온 기사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더라고. 2007년쯤에 전북에서 초딩들이 기절놀이 하다가 실제로 죽은 사건이 있었어. 이 설명을 하면서 이번 사건도 비슷한 이유로 일어난 자기색정사가 아니냐는 거야. 자기색정사가 이제 딸치다 죽었다는 거잖아. 이 가능성이 0은 아니야. 근데 사람이 성적 쾌감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것도 종류라는 게 있고 나는 어떤 종류가 잘 맞는 사람인지 알기까지 10살은 너무 어려워.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10살인 초딩한테 자기색정사는 너무하지 않냐? 뭐 뱉으면 말이야 진짜? 뭐 이런 것도 이해는 돼 한편으로. 학폭도 없고 부모 말로는 성격 좋다는 10살짜리 초딩이 왜 갑자기 산에 가서 옷 벗고 목을 매주고 이 이유를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 사건이 여기까지야. 너무 짧지? 수사도 금방 끝났어. 근데 영상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이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우연히 찾아봤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준비한 사건이고 여기까지만 봐도 돼. 지금부터는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너무 특이한 경우니까 애 주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 나이 때 애면은 컴퓨터, 스마트폰, TV 싫어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애래. 애 자체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야. 이게 너무 희한하다는 거지. 외부 매체를 스스로 거절했다기보다 이거는 부모나 학교의 교육 방침이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 애들도 정보 수집이라는 걸 해. 수집이라고 해서 뭐 국정원 마냥 특정 목적을 가진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지. 궁금하니까 뭘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재밌으면 더 보고 그러면서 관심이 가고 계속 접근하려는 이런 시도야. 이걸 못하면 친구들 사귀기가 어려워. 쉽게 전날 손흥민 출장 경기 못 봤어. 그럼 다음날 학교에서 애들이랑 대화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손흥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놔야 한다는 거지. 이런 활동을 말하는 거야. 이걸 안 하는 애면은 사회적이나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어. 이런 상태에서 얻어지는 정보라고는 부모나 학교 교사의 말이 전부인데 그럼 이 애는 그 사람들의 말이 전부고 거기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성교육은 왜?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는 내용들이야 사실. 근데 얘가 다닌 대안학교는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됐고 자리 잡힌 기성교육을 안 배우는 데잖아. 거기에 외부 매체를 접할 기회도 없으니까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는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애가 어른들 시키는 대로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대안학교가 애들을 자유롭게 가르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 학교도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 오히려 북한식 교육을 했을지도 몰라. 북한도 이름만 보면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근데 어릴 때부터 외부와 단절시키고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지. 깜빵 들어간 정명석이나 미국의 사이언톨로지도 신도 애들 데려가서 이런 식의 사상교육을 많이 해왔어. 꼭 이런 데가 아니라도 애들을 비슷하게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 겉으로는 다 자유롭게 키우려고 그런다 해. 근데 정작 하는 거 보면은 기초 교육 없이 자기들의 잣대로 키운단 말이야. 자유교육이라는 핑계로 부모나 소속된 단체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실제로 미국에서 애를 학교에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가르쳐 애를? 집에서 성경으로 가르친대. 이거는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종교가 이상해져 버리면은 사이언톨로지 꼴 나는 거지. 여기는 성경에 외계인이 안 나오니까 아바타를 악마의 영화라고 가르쳐. 안 나오면 판타지지. 그게 어떻게 악마가 되냐? 이런 부모들이 진짜 있다니까? 자, 그래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은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이비 종교. 죽은 애 부모가 문제되는 종교를 믿는다고 봤을 때, 가정할 때 외부 매체, TV, 인터넷, 책 이런 거를 차단시켰겠지.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 학교 교칙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실제로 백신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었어. 슈타이너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독일어권이잖아. 이 영향이 아직도 있어. 독일어권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독일어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
혹시 여기가 사이비 종교 재단의 학교인 거라면 의외로 사건을 해석해보는 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이언톨로지 또 예로 들면은 여기 입교 의식 중에 섹체킹이라는 게 있어. 강한 전류가 흐르는 기계를 붙잡고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이게 전류의 양이 고문에 가까운 수준이래. 고통이 엄청나대. 그래서 사이언톨로지 신자로 유명한 연예인 있지, 탐 크루즈. 탐 크루즈가 탈퇴했다는 소문도 돌거든 지금. 자기 딸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섹체킹이라는 걸 시키기가 싫은 거야. 혹시나, 이거 진짜 혹시나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받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부모가 믿기 힘든 사건을 겪고도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말고는 지금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경찰은 애 혼자 했다는 것 외에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는데, 계속 말하지만 애가 10살이야. 가능은 하겠지. 0%는 아니겠지.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분명히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면서 애가 혼자 실수나 서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되거든. 근데 현장이 깔끔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아직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고, 경찰도 증거를 우선하는 기관이잖아. 타살이면 그럴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자살로 종결한 게 아닌가 싶어. 정확히 말하면은 보이지 않았다기보다 못 봤다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야. 뭐 어디까지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거고. 여기까지야. 이번에는 일본 히노시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4학년의 의문의 사망 사건 알아봤고, 다음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 올게.